안녕하세요. 튜터링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마지막 튜터링 시간인데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들었던 운영체제에서 지금 여태까지 좀 많은 걸 배웠었죠. 뭐 파일 입출력 배우고, 뭐 포크 이그젝 뭐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뭐 파이프라든지 뭐 프로세스 구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다 많이 배웠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13주차에 있는 내용부터 운영체제에 공부할 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병행 프로세스랑 뭐 기억 장치 관리, 뭐 CPU 스케줄링 뭐 이런 PPT를 올려주시는데 갑자기 이 PPT 장수를 해보면 이게 한 2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이제 2주 만에 이제 그걸 다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 바로 이제 시험을 보니까 공부할 맛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파트에서 공부한 것들은 많이 나와봤자 OX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투티분이 좀 공부를 할 때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고, 아닌 것들은 다 이제 캔슬을 시킬 겁니다. 자, 아무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병행 프로세스 파트에서 볼 건데요. 일단 이거는 그 교수가 올린 PPT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일부러 수정을 안 했어요. 일부러 수정 안 하면 어느 파트가 나오는지 좀 더 보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PPT를 가지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커런트 프로세스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말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교수 말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나요? 저 같은 경우 하나도 이해 안 되거든요. 이게 병행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저것만 봐도 어때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파일 탐색기 틀어져 있고, 크롬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PPT 이렇게 틀어져 있고,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틀어져 있어요. 지금 딱 봐도 하나, 둘, 셋, 내가 보는 것만 해도 지금 4개가 실행되고 있는 거고, 백그라운드로 몇십 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다. 윈도우 운영 체제. 그래서 윈도우 운영 체제나 이제 리눅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병행 프로세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 개의 프로세스 돌릴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 다 넘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긴 것보다는 이렇게 병행 프로세스가 뭔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음, 자, 이것처럼 뒤에 보는, 여기서 볼게요. 자, 이것처럼 제가 좀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빨간색 테두리를 그리면서 조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병행 프로세스가 뭔지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네, 병행 프로세스가 뭔지 개념적으로는 좀 알고 있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너무 말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몰라도 된다, 이런 거 전부 다. 자, 여기서 이 상호 배제라는 거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 상호 배제라는 걸 알아야 이제 멀티 스레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호 배제가 뭐냐면, 일단 이거 뒤에서 좀 더 자세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세한 문제가 나오면 뒤에서 좀 보도록 합시다. 상호 배제는 말 그대로 한 프로세스가 공유 메모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가 그걸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옛날에 튜터링 했던 건데, 음, 이거네요. 자, 보세요. 이게 상호 저 뭐냐, 동기화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이 동기화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상호 배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멀티 스레드를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걸 실생활 예를 보시면 공중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볼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A, 얘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프로세스고, 얘가 프로세스 A, 얘가 B고, 이 지금 이 화장실이거든요. 얘가 이제 공유 자원이라고 칩시다. 공유 자원에 이제 동시 들어가야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한 화장실에 한 변기에 지금 사람 2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한 명이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급한 상태인데 나오겠어요? 둘 다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상호 배제를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뭘로도 연계가 되냐면, 뭐지?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볼 겁니다. 데드락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교착 상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상호 배제를 하지 않으면 동기화를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고, 나중에 이제 데드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상호 배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른 포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제어 기법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임계 구역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똑같이 화장실에 얘가 이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 버려야 되죠. 그 문을 잠그는 작업이 임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왔을 때는 임계구역이란 것이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 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어려우니까 보지 말고요. 뭐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 다 보지 말고 동기화. 자, 이 동기화를 이 앞에 봤던 게 동기화랑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원래 얘가 스레드 같은 경우는 우리 멀티프로세스랑 똑같습니다. 자, 그 그림이 어디 있죠? 잠깐만요. 그림을 놨었던 것 같은데. 그림을 안 놨나? 다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 그 익숙한 그림이죠. 그 프로세스 그거 알고리즘 그 표인데 이 보시면 얘가 하나의 CPU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CPU가 하나인데 내 거 지금 컴퓨터를 보면 프로세스가 여러 개 띄어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는다 해서 지금 크롬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이제 CPU가 하나만 돌아가고 있더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얘네들은 동시처럼 돌아가게끔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화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임계 영역을 설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죠? 문을 잠가야 된다 했었잖아요. 문을 잠고 그 프로세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기화라고 합니다. 이게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바를 배우셨으면 이 싱크로나이즈라는 키워드를 좀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상호 배제를 하려면 동기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운영체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과에서 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렇게 한번 찝어봤고요. 이 세마포라는 것도 나오는데 세마포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이제 이 운영체제 쪽에서는 안 나오고요. 잘. 그래도 세마포가 뭔지만 좀 알아놓으세요. 그냥 어떤 그 세마포는 이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을 거치는 겁니다. 연산 같은 거를 어떤 수식을 거쳐가지고 동기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세마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데드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데드락을 이제 교착 상태라고도 하는데 이 데드락이 뭐냐면 자, 다중 프로그램 진화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한정된 자원을 서로 사용하는 경쟁하면 되면서 교착 상태로 이제 되기로 한다 나오는데 이 설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 PPT에는.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저도 밑에 제대로 안 읽어봤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교착 상태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A가 자원 2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프로세스 B가 자원 1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좀 더 필요합니다. 이 프로세스 A는 기존에 프로세스 1을 갖고 있고요. 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 A가 자원 1을 갖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프로세스 B가 자원 2를 이렇게 갖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프로세스 B는 자원 2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원 1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우스 왜 이러냐? 자원 1을 얻으려는 상태고 프로세스 A는 똑같이 자원 1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원 2를 획득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임계 영역이라는 걸 설정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A가 자원 1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 프로세스 B에서 가져갈 수 없어요. 똑같이 프로세스 B가 갖고 있는 자원 2도 자원을 그 임계 영역을 해지하지 않으면 프로세스 A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를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 같은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 같은 경우는 뭐 회피를 하거나 뭐 회복하거나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많이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교착 상태는 해결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예방이라는 기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 예방이 뭐냐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두 제거하도록 시스템을 제거하는 방법과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냥 이거죠. 그 여기서 프로세스 B가 자원 1을 요구하기 전에 프로세스 A에서 필요가 없다면 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방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원 1이 프리가 되겠죠. 자유롭게 되겠죠. 그럼 이제 프로세스 B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교착 상태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그냥 이게 자원이 누군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회피입니다.
회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교착 상태가 발생하려고 할 때 이를 적절하게 피해가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예방은 미리 상태 같은 거 확인을 해서 뭐 교착 상태를 없애는 반면에 회피 같은 경우는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려고 하면 피해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 좀 알아보면 되고, 여기 PPT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한번 제가 조금 갖고 한번 웹사이트에서 구글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보시면 교착 상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뭐 사거리에 차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서로가 비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충분 조건은 아직 필요가 없고요. 회피기법 같은 경우는 이 회피기법 알려면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거든요. 알고리즘 무조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한번 지금 어차피 뭐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뭔지.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에 관련된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노드 1에서 그러니까 노드 1, 2, 3, 4, 5가 있죠. 자, 여기서 노드 1에서 노드 5까지 가는 최소 경로 값을 찾아주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중간에 3, 6, 1, 2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같은 거리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1에서 5까지 갈 때 가장 최저의 경로값을 알아내주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뭐 졸업 프로젝트를 만든 팀도 작년에 봤었고요. 예, 그리고 웬만한 그래프 알고리즘 관련된 거,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네트워크 있죠. 지금 우리가 지금 06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라우터들 뭐 인터넷 막 여러 개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같은 거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각 라우터 간의 최소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자원을.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닥스트 알고리즘이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여기는 따로 그 다음으로 이제 교착 상태 회복입니다. 교착 상태 회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면 교착 상태로 제거하는 거겠죠.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여기서 알고 있으면 돼요. 교착 상태는 회복과 회피, 예방, 발견 총 이게 네 개 단계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안에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교착 상태의 종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교착 상태는. 바로 다음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병행 프로세스 파트는 대충 이렇게 빨간색만 보신 거를 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병행 프로세스는 그래서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CPU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요거처럼 이 2번이 CPU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적정한 프로세스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어떤 프로세스가 독점하지도 않고도 서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CPU 스케줄링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기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일단 CPU 스케줄링은 이 선점형과 비선점형이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CPU 스케줄 기법이 뭐뭐 있는지만 보면 알면 됩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 첫 번째로 이제 FI F4 스케줄링 하는 것. 이거 같은 경우는 버스트 서버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먼저 들어온 거는 바로 먼저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Q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자료 구조의 Q랑 똑같은 겁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 A가 가장 먼저 들어오면 바로 그냥 얘를 CPU한테 할당해서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A가 다음 B가 들어오는 거고, 다음 C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가 처리될 때까지 A가 처리될 때까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스케줄링 기법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최초의 형태가 FIFO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SJF라는 건데 이거는 쇼테스트 자 버스트 스케줄링 하는 겁니다. FIFO 같은 경우는 자 있죠. 자, 이 프로세스 A가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걸리는 업무고 프로세스 B가 1초 걸리는 업무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B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A라는 작업이 끝나야 자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A라는 작업이 100시간이나 걸려요. 그럼 얘는 1초밖에 안 걸리는 작업인데 100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버전으로. 그래서 먼저 이런 그림처럼 각 프로세스마다 뭐랄까 서비스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업 시간 같은 거를 또 추가적으로 둬가지고 프로세스 이렇게 가장 짧게 걸리는 것부터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큐에.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로세스 D가 가장 버스트 시간이 늦기 때문에 맨 뒤로 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SRT 스케줄 같은 경우는 이 shortest remain time firs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작업 시간을 뜻하는 건데 별로 차이는 없어요. 이건 총 작업 시간을 뜻하는 건데 이제 SRT 같은 경우는 남은 시간, 네, 남은 시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A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 CPU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뒤로 갑니다. 일단 뒤로 가서 그러니까 그거죠. 좀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CPU 할당해서 B가 1이 되면 이제 바로 맨 뒤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최초로 스레딩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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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처리했다가 뒤로 가서 다음 거 처리하고 다음 것도 똑같이 처리하다가 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순위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마다 중요도를 매기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는 중요도가 10이고 어떤 프로세스가 중요도가 5일 때 당연히 중요도 높은 거 먼저 해주는 게 좋으니까 각 프로세스마다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이제 스케줄링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우선순위 알고리즘 자체를 우선순위 Q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1인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우선순위 2인 것들은 다 여기, 3인 거 여기, 4인 거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같은 것끼리 이제 Q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들이 비교적 좀 균등하게 실행이 되겠죠.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우선순위 1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선순위 1인 것부터 먼저 처리해주고 이 우선순위가 1이 다 비었으면 그제서야 이제 2를 처리해주고 2가 다 비어야 비로소 이제 3번을 해주고 3이 또 다 비어야 4를 해주는 거죠. 막 예를 들어 3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1이 들어왔어요. 그럼 1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큐를 여러 개 나눠서 같은 우선순위끼리 묶었지만 좀 살짝 우선순위 낮은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많이 불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 1, 2, 3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처리돼야 내가 할 시간이 오는 거니까. 우선순위 프로 스케줄링은 좋긴 좋은 건데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부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RN 같은 경우는 Highest Response Ratio Next라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SJF의 심화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웨이팅 타임이라는 걸 하나 추가시킨 거예요. 자, 이거 shortest 자 first 이거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남은 시간 총 남은 작업 시간만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웨이팅 타임 해가지고 얘가 우선순위 이 안에 얼만큼 기다리고 있었냐에 따라서도 똑같이 우선순위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 시간이 추가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D 같은 경우는 버스트 시간이 더 5고 B가 4지만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왜 그러면 대기 시간이 D가 더 길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RN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SJF의 심화 버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는 OX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나머지는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